고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의 마지막 유작이자 드래곤볼 시리즈 40주년 기념 신작 드래곤볼 다이마가 한국 기준 3월 8일에 종영되었습니다. 1화 방영 직후에 만든 쇼츠를 업로드한 이후 매주 꾸준히 시청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도사 바비디가 마인부우를 부활시키고 손오공 일행이 마인부우를 쓰러뜨리는 과정을 대마계에서 지켜보고 있던 대마계의 왕 고마와 그를 보좌하는 동쪽 개방신의 동생 데게스는 손오공이나 베지터 같은 강자들이 대마계를 침범할 것을 우려해 지구의 드래곤볼을 모아 손오공 일행을 어려지게 만든 다음 덴데를 납치해가자 손오공 일행은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 제3마계부터 제1마계를 거쳐 마계의 드래곤볼을 모아 고마의 음모를 막으려는 내용입니다. 보통 장점을 먼저 서술하지만 이번엔 단점을 먼저 말해보자면 애니메이션판 기준으로 131화를 마지막으로 중간에 끊어버린 드래곤볼 슈퍼를 이어가지 않고 다시 마인부우 전 직후 시점으로 돌아간 새로운 오리지널 스토리를 보여줬다는 것이 약간은 아쉬웠고, 드래곤볼 시리즈에는 인상적인 빌런들이 많았지만 이번 작품의 메인 빌런 고마는 산리오의 쿠로미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에 피라우가 떠오르는 캐릭터성 때문에 뭔가 메인 빌런의 느낌이 전혀 없었고, 후반부엔 머리에 서드아이를 붙이고 템빨로 손오공과 싸우다가 허무하게 퇴장한다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손오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드래곤볼 때문에 어려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비정사로 취급되는 드래곤볼 GT를 리메이크한 것 같기도 했는데, 배틀 만화의 성격이 강했던 드래곤볼 Z의 후속작이면서 초반부는 배틀물보단 개그 모험물이라는 GT의 단점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호불호가 많이 갈렸지만 개인적으로 드래곤볼 GT도 나름 재밌게 봐서 다이마도 중간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드래곤볼의 힘으로 몸이 어려진 것이지 정신연령이 어려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반부에 손오공이 너무 금쪽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저 또한 이 부분이 그닥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드래곤볼 슈퍼에서 많은 주요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성이 퇴화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그나마 양반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신작의 오프닝과 엔딩은 드래곤볼 시리즈의 팬이라고 알려진 독일의 뮤지션 제드가 작곡했는데, 노래 자체도 좋고 가사의 단어 일부를 조합하면 토리야마 아키라가 된다는 점에서 고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에 대한 헌정을 담은 것도 좋았지만 몇십 년 동안 찰나 헤드 찰나가 머릿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인지 그동안 들었던 드래곤볼 시리즈의 오프닝 및 엔딩곡들과 느낌이 너무 달라서 낯설기도 했습니다. 쇼츠에서도 언급했었고 스토리를 비판하는 분들도 인정할 만한 부분은 드래곤볼 애니메이션 전작들과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훌륭한 작화 퀄리티인데, 특히 바로 전 작품인 드래곤볼 슈퍼가 방영일자를 맞추기 위해 매우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작화 붕괴가 매우 심했던 것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험 파트 이후에 나오는 대전 장면들의 연출도 상당히 훌륭한데, GT와 슈퍼에서 각각 슈퍼 사이어인 4와 슈퍼 사이어인 각각 블루 때문에 묻힌 슈퍼 사이어인 3 변신이 제대로 묘사되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베지터의 슈퍼 사이어인 3 변신이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GT에만 등장하는 비공식 변신이었던 슈퍼 사이어인 4가 GT의 디자인과 비슷한 모습으로 본작에 등장했던 것인데, GT를 재밌게 봤던 입장에선 정말 반가운 등장이었고, 서드아이를 장착해 무적에 가까운 고마를 압도하는 강력함과 거대 원숭이로 변하지 않고 네바가 손오공의 잠재 능력을 해방시켜줌으로써 변신한다는 각색도 좋긴 했지만, GT에서 단단 코코로 히카레데쿠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며 슈퍼 사이어인 4로 각성하는 장면이 워낙 엄청난 명장면이기 때문에 기왕 GT를 통째로 리메이크하거나 오마주할 거면 슈퍼 사이어인 4 변신 또한 비슷하게 묘사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마가 이마에 서드아이를 장착하고 사용하는 동안 체력이 전혀 줄지 않는다는 점이 약간 편의적인 연출 같기도 했지만, 드래곤볼 슈퍼에서 손오공과 베지터를 아득히 능가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 파워 밸런스가 아예 안드로메다로 갔던 것을 생각하면 주인공들이 드래곤볼의 힘으로 몸이 어려져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되돌리고 지나치게 강한 빌런들을 등장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슈퍼의 비판들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것 같았습니다.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초반부의 모험 파트는 오리지널 드래곤볼을 연상시켰고, 손오공이 오랜만에 여의봉을 사용한다는 것도 반가웠으며, 드래곤볼을 단순히 죽은 캐릭터 살려내고 파괴된 지역을 복구하는 용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처럼 드래곤볼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내용도 오랜만이라 반가웠습니다. 오리지널과 GT에 대한 오마주뿐만 아니라 선두처럼 체력을 회복시켜주거나 퓨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벌레가 아이템으로 나오고, 프리저 휘하의 특수부대인 기뉴 특전대를 연상시키는 막의 헌병 특전대는 Z를 떠올리게 했으며, 1화에서 마인부우 편을 그때의 그림체로 재현해서 묘사한 장면들도 어렸을 때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으로 드래곤볼을 봤던 시절의 향수를 느꼈습니다. 드래곤볼 다이머는 분명한 단점도 있고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 가장 짧은 20부작으로 완결되었지만 고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으로서 그의 작품들을 사랑해온 팬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고, 토리야마 선생의 대표작인 닥터 슬럼프와 드래곤볼 시리즈를 보면서 자란 팬의 입장으로서 그의 작품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이 기뻤고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후에 원피스와 나루토 같은 소년 만화 명작들이 많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드래곤볼을 가장 좋아했고, 다시 돌아가도 무조건 원나블 말고 드래곤볼을 고를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사일런트 힐 2 리메이크를 하느라 놓쳤던 드래곤볼 스파킹 제로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드래곤볼 다이마가 완결되었으니 스파킹 제로도 플레이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드래곤볼 다이마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